제12장 황야에서의 죽음. 잠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귀를 의심했다. 곧 정신이 들었고 순식간에 책임감이 산산조각나서 내 영혼을 떠나가는 게 느껴졌다. 저렇게 냉철하고 기민하고 아이러니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었다. 홈즈, 나는 소리쳤다. 홈즈. 나와 그가 말했다. 그 권총 조심하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허름한 입구를 나왔다. 거기 밖에 있는 돌 위에 홈즈가 앉아 있었다. 놀라 자빠질 듯한 내 모습을 보고 그의 회색빛 두 눈은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더 냉철하고 기민하게 보였다. 날카로운 그의 얼굴은 햇볕에 거울리고 바람에 거칠어져 있었다. 트위드 양복을 입고 천으로 된 모자를 쓴 그는 황야에서 흔히 보이는 관광객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홈즈는 자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고양이처럼 청결 떠는 성격을 용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 보다. 턱은 매끈했고 셔츠는 마치 베이커 스트리트에 있을 때처럼 깨끗했다. 내 평생 누구를 보고 이렇게 반갑기는 처음이야. 나는 그의 손을 부르짖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란 적도 없고 말이지. 응? 그러게 부인할 수 없군. 자네만 놀란 게 아니야. 진짜야. 내가 종종 와 있는 곳을 자네가 찾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더구나 그 안에 있을 줄이야. 문에서 20걸음쯤 되는 곳에 왔어야 알았어. 내 발자국 때문에? 아니 왓슨. 세상에 수많은 발자국 중에서 자네 발자국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자네가 진짜로 나를 속이고 싶으면 담배 가게부터 바꿔야 할 거야.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브래들린의 마크가 찍힌 담배꽁초를 보고 내 친구 왓슨이 근처에 와 있다는 걸 알았지. 저기 길 옆에 있어. 자네가 버린 게 틀림없지. 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이야. 맞아. 잠깐 생각해봤어. 자네는 끈기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니 분명히 매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무기에 손을 올려놓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 자네는 진짜 내가 그 범죄자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네가 누군지는 몰랐어. 하지만 꼭 알아낼 작정이었지. 훌륭하다니깐, 왓슨.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는 어떻게 알아냈어? 아마 그날 탈옥수를 쫓아가면서 날 봤겠지? 그날 내 뒤에 달이 뜬 것도 잊어버린 건 정말 내가 경솔했어. 그때 봤지. 틀림없이 이 움막을 찾을 때까지 여기 있는 움막을 모조리 다 찾아본 거지? 아니, 자네가 고용한 소년을 봤어. 그래서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알았지. 그 망원경 가진 영감이구먼. 틀림없어. 렌즈에 빛이 반사돼서 번쩍할 때까지 몰랐다니까. 그는 일어나서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 카트라이트가 음식을 가져다 놓았군. 이 종이는 뭐야? 자네 쿰트레이시에 다녀왔군 그래. 맞아?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만나러. 그래? 잘했는걸? 같은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군. 조사 결과를 합치면 이번 사건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알게 되겠어. 자네가 여기 있어서 무척이나 기쁘지만 정말이지 수수께끼 같은 일들과 임무가 나한테는 너무나 버거웠어.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뭘 하던 중인 거야? 난 자네가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협박편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줄 알았어.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랐지. 그럼 날 이용해 먹은 거군. 그리고 날 믿지도 못하고.
나는 씁쓸함이 느껴져서 이렇게 외쳤다. 자네한테 내가 그것보단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홈즈? 이 친구야, 다른 사건들처럼 이 사건에서도 자네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러니 자네를 좀 속인 것 정도는 부디 용서해줘. 사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 가운데 일부는 자네를 위해서였다고. 자네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직접 조사하게 되었다니까. 내가 만약 자네와 헨리경과 함께 있었다면 내 관점도 다를 바가 없을 게 분명해. 그리고 우리의 사악한 적들도 더 경계했을 거고, 실제로 저택에서 지냈다면 못했을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변수로 남아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알리지 않은 거야? 자네가 아는 게 도움이 안 됐을 테니까. 내가 노출될 염려도 있고 자네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날 편하게 해주려고 뭔가를 가져다 준다든가 아무튼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잖아. 나는 카트라이트를 데려왔어. 디스트릭트 메신저에 있던 조그만 녀석 기억나지? 그 애가 나한테 필요한 자잘한 것들은 모두 구해다 줬지. 빵이며 깨끗한 셔츠며 그 밖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 녀석 덕분에 눈도 2개가 더 늘었고 그럼도 젠 아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어. 그러면 내 보고서들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갔겠군. 나는 보고서를 쓸 때 품었던 자부심과 갖은 고생이 생각나서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자네의 보고서는 여기 있어. 이 친구야, 진짜 아주 여러 번 읽어봤어. 내가 연락책을 잘 만들어놨어. 나한테 오는데 하루밖에 더 걸리지 않았어. 자네가 보여준 열정과 영민함은 정말이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사건인데 말이야. 그가 나를 속였다는 생각에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칭찬을 해주니 화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가 한 말이 맞는 말이라고 느꼈다. 그가 황야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편이 우리 목적에는 최선이었다. 한결났구먼. 내 얼굴에서 그늘이 지워지는 걸 보며 홈즈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방문한 결과가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봐. 자네가 그녀를 만나러 갔다는 건 쉽게 추측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쿰 트레이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라이언스 부인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사실은 오늘 자네가 가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내일 갔을 거야. 해가 지고 땅거미가 황야에 깔리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게 변했고 우리는 온기를 찾아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황혼 속에 둘이 앉아서 나는 홈즈에게 그 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홈즈는 매우 흥미를 보였어. 몇 군데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2번씩 얘기를 해줘야 했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해. 내가 말을 마쳤을 때 홈즈가 말했다. 이 복잡한 사건에서 내가 연결 지을 수 없었던 부분을 메워주는군. 이 부인과 스테이플튼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자네도 알겠지? 긴밀한 관계는 몰랐는걸?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들이 만나서 함께 편지를 썼어. 서로 완전히 내통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이걸 알았으니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거야. 이걸 이용해서 그의 부인을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의 부인? 이제는 좀 알려줄게. 자네가 이렇게까지 해주었으니 스테이플튼 양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사실 그의 부인이야. 세상에나, 홈즈, 확실한 거야? 어떻게 스테이플튼은 헨리경이 자기 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걸 두고 볼 수 있는 거지?
헨리경이 사랑에 빠진 건 헨리경 자신에게만 해가 될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자네도 관찰했던 것처럼 스테이플튼은 헨리경이 자기 부인이랑 단둘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조심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부인이지 여동생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애써서 속이는 거야? 왜냐하면 스테이플튼은 그녀가 자유로운 여자일 때 자기에게 훨씬 더 소용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 밖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던 의혹들이 갑자기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그 박물학자에게 집중되었다. 밀짚 모자에 포충망을 들고 무표정, 무채색으로 일관하는 그 남자가 나는 왠지 무서운 면모를 갖고 있을 것만 같았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가공할 인내심과 술수를 갖추고 있는 살인자의 심장을 가진 괴물 말이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적인 거야? 런던에서 우리 뒤를 밟은 것도 그자고? 내가 풀어낸 바로는 그래. 그리고 그 경고는 틀림없이 그녀가 보낸 거겠군. 바로 그렇지.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둠을 뚫고 괴물 같은 악한의 모습이 반쯤 드러났다. 그런데 이거 확실한 거야, 홈즈? 그 여자가 아내인지 어떻게 알았지? 스테이플튼이 그동안 자기 자신을 너무 잊고 살았어.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실제의 자기 과거를 일부 말해버린 거야. 아마 그래놓고 엄청 후회했을걸? 스테이플튼은 전에 실제로 북잉글랜드에서 교사로 일했어. 학교 선생님처럼 추적하기 쉬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교육계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지. 조사를 조금 해보니 끔찍한 상황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 이름은 스테이플튼이 아니었지만 그 교장은 부인과 함께 사라졌고 말이야. 설명이 일치했어. 사라진 교사가 곤충하게 조예가 깊었다고 하니 확인은 끝난 거지. 어둠은 걷히고 있었으나 아직 많은 부분이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 여자가 정말 그의 아내라면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뭐야? 내가 물었다. 그게 바로 자네 조사가 빛을 발한 부분인 거지. 자네가 그 부인이랑 나눈 대화가 많은 걸 정리했어. 나는 그녀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인 줄 몰랐거든. 그렇다면 그녀는 스테이플튼을 미혼남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부인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녀를 만나는 거야. 내일 같이 만나러 가보자고. 그나저나 왓슨, 자네 임무에서 너무 오랫동안 벗어나 있는 거 아니야? 자네는 바스커빌 저택에 있어야 하잖아. 마지막 남은 붉은 빗줄기도 서쪽으로 사라지고 황야에는 밤이 내려와 있었다. 새까만 하늘에 희미한 별 몇 개가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홈즈. 내가 일었으며 말했다. 자네랑 나 사이에 비밀은 없잖아. 이게 모두 무슨 사건인 거야? 그가 노리는 게 뭐지? 대답하는 홈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왓슨, 그건 살인이야. 정교하고도 냉혹하고 의도된 살인. 자세한 건 묻지 말아줘. 내 그물로 그를 옥죄어가는 중이니까. 그의 그물이 헨리경을 제어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자네가 도와준다면 그는 내 수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위협이 되는 위험 요인이 하나 있어. 우리가 먼저 치기 전에 그가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네 담당에 바싹 붙어서 애정어린 엄마가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지켜봐야 해. 오늘 자네가 한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자네가 헨리경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야. 들어봐.
끔찍한 비명소리가 공포와 분노에 찬 긴 비명이 황야의 침묵을 뚫고 터져나왔다. 그 소름 끼치는 외침에 나는 온몸의 혈관이 다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 어쩌지? 나는 숨이 막혔다. 저게 뭐야? 무슨 소리야? 홈즈도 튕기듯이 일어섰다. 움막 입구에 있는 그의 탄탄한 체형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그는 구부정하니 서서 머리를 내밀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쉿! 홈즈가 속삭였다. 조용! 그 비명은 너무 격해서 더 크게 들렸지만 어두운 평원 저 멀리 어디선가 들려온 것이었다. 이제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더 크고 더 절박해졌다. 어디서 나는 거야? 홈즈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고 나는 이 강철 같은 남자가 내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디야, 왓슨? 저쪽인 것 같아. 내가 어둠 속을 가리켰다. 아니야, 저쪽. 또 한 번 고통에 찬 울음이 괴괴한 밤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가깝게 들렸다. 그리고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중얼거리는 듯한 낮은 소리가 노래하듯이, 그러나 위협적으로 오르내렸다. 마치 끝없이 계속되는 바다의 낮은 속삭임 같았다. 그 사냥개, 홈즈가 외쳤다. 왓슨, 이리 와, 이리 와, 젠장.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는 황야위를 나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그 뒤를 바싹 뒤쫓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 바로 앞에 갈라진 땅 사이 어디선가 최후의 절망적인 절규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둔탁하고 무겁게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바람도 없는 밤의 무거운 침묵을 깨는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홈즈가 한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는 것을 보았다. 심란한 듯했다. 홈즈는 땅에 대고 발을 굴렀다. 그자가 우리를 엿먹인 거야. 왓슨, 우리가 너무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잠자코 있었던 내가 바보야. 그리고 왓슨, 이제 자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지. 하지만 맹세코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려갔다.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덤불 속을 헤치면서도 계속 나아갔다. 헐떡이며 언덕을 오르고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며 오직 그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던 곳을 향해 달렸다. 구릉에 오를 때마다 홈즈는 열심히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황야 위는 어둠이 짙었고 그 황량한 지표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뭐 보여? 아무것도. 그런데 들어봐. 저게 무슨 소리지? 굵직한 신음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왔다. 우리 왼편에서 그 소리가 다시 났다. 그쪽은 바위 산등성이로 그 끝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아래로는 돌투성이 비탈이 있었다. 그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 뭔가 어둡고 불규칙한 물체가 사지를 벌린 채 있었다. 그쪽으로 달려가자 희미한 윤곽이 차츰 하나의 모양이 되었다. 그것은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남자였다. 머리가 몸 아래로 끔찍한 각도로 접혀 있고 어깨는 움츠리고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마치 공중제비의 한 동작 같았다. 그 자세가 너무 기괴해서 나는 앞서의 신음소리가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였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어두운 행체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리도 바스락거림조차 들리지 않았다. 홈즈는 그에게 손을 뻗었다가 두려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손을 움츠렸다. 홈즈가 켠 성냥불은 희생자의 엉겨붙은 손가락과 그의 깨진 두개골에서부터 점점 넓어지고 있는 끔찍한 웅덩이를 비추었다. 그리고 촛불이 다른 것을 비추자
우리는 선체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의 시체였다. 홈즈나 나나 그 특이한 붉은색 트위드 양복을 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베이크 스트리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순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바로 성냥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다. 마치 우리의 영혼에서 희망이 사라지듯 홈즈는 끙 하는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하얗게 비쳤다. 그 짐승, 그 짐승이.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아, 홈즈. 나는 헨리경을 혼자 남겨두었던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네보다 내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 왓슨, 사건을 내 마음대로 다듬어서 완성하려고 의뢰인의 생명을 희생한 거야. 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닥친 가장 큰 타격이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현리경이 목숨을 걸고 황야에 혼자 나올 줄이야. 그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다니. 신이시여. 그 비명들. 그러고도 그를 구할 수 없었다니. 현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놈의 사냥개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도 이 바위들 사이에 숨어 있을지 몰라. 그리고 스테이플튼은 이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짓을 한 책임을 져야 해. 책임지고 말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백부와 조카가 살해당했어. 한 명은 그 짐승의 모습만 보고도 겁에 질려 죽음에 이르렀어. 초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한 명은 그 짐승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다가 최후를 맞았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짐승과 그 남자 사이의 연관을 증명해야 해. 우리가 들은 것을 빼면 그 남자가 여기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헨리경은 떨어져 죽은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하지만 하늘의 명색컨대 그자가 아무리 구하려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게 걸려들고 말 거야. 우리는 쓰라린 심정으로 엉망이 된 시체의 양쪽에 서 있었다. 우리의 길고 고된 노력을 너무나 비통한 결말로 이끈 이 급작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재앙에 넋이 나갔던 것이다. 그때 달이 떠올랐고 우리는 우리의 불쌍한 친구가 떨어진 바위 위로 올라가서 어둠이 내린 황야를 바라보았다. 반쯤은 은빛이고 반쯤은 어두웠다. 멀리 그린펜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밖에 꺼지지 않는 노란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외따로 살고 있는 스테이플턴 부부의 집일 수밖에 없었다. 그걸 노려보면서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흔들었다. 그냥 바로 가서 잡으면 안 돼? 사건이 완전하지가 않아. 이놈은 극히 조심스럽고 교활한 인간이잖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자칫 잘못 움직였다간 이 악당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 이제 어떡하지? 내일이면 우리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거야. 오늘 밤엔 불쌍한 우리 친구를 수습이나 하는 수밖에. 우리는 다시 깎아지른 듯한 비탈을 내려가 시체로 다가갔다. 시체는 은빛 돌들을 배경으로 선명하고 검게 보였다. 그의 뒤틀린 사지가 보여주는 고통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움을 청해야겠어, 홈즈. 우리 둘이서 저태까지 운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세상에, 자네 미쳤어?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시체 위로 몸을 숙였다. 그러고 춤을 추고 웃어대며 내 손을 꽉 쥐는 것이었다. 이게 근엄하고 자제력 강한 내 친구 맞나? 이런 광기가 숨어 있었다니. 턱수염 봐, 턱수염. 이 사람은 턱수염이 있어. 턱수염? 준남작이 아니야. 이건 나랑 같이 황야에 살던 탈옥수라고. 나는 흥분해서 허겁지겁 시체를 뒤집었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수염이 차갑고 맑은 달빛에 두드러져 보였다. 돌출한 눈썹과
푹 들어간 짐승 같은 눈. 이것은 절대로 준 남작일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바위 너머 촛불 속에서 나를 쏘아보던 것과 같은 얼굴이었다. 그 범죄자 셀든의 얼굴이었다. 순식간에 모든 게 이해가 갔다. 준 남작이 자기가 옛날에 입던 옷들을 베리모어에게 주게 된 사연을 말해준 것이 기억났다. 베리모어는 셀든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 옷을 다시 셀든에게 넘긴 것이다. 신발, 셔츠, 모자까지 모두 헨리경의 것들이었다. 비극이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최소한 이 남자는 자기 나라 법에 의해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홈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다. 내 가슴은 감사와 기쁨으로 차올랐다. 그러면 옷 때문에 이 불쌍한 친구가 죽게 된 거로군. 홈즈가 말했다. 그 사냥개한테 헨리경의 물건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풀어놓은 게 분명해. 10중 8구 호텔에서 가져간 구두를 사용했겠지. 그래서 이 남자한테 덤벼든 거야.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해. 셀드는 이 어둠 속에서 그 사냥개가 자기를 따라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냥개 소리를 들은 거지. 황야에서 사냥개 한 마리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이 탈옥수처럼 겁없는 사람이 그렇게 놀라 까무라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게 크게 살려달라고 외쳤다가는 다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 절규를 생각해보면 이자는 그 짐승이 따라온다는 걸 안 다음부터 꽤 먼 거리를 달렸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짐작이 모두 옳다고 본다면 더욱 알 수 없는 게 있어. 왜 이 사냥개가. 나는 짐작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래, 아무튼 왜 이 사냥개가 오늘 풀려나야 했을까? 이 개가 항상 황야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 스테이플튼은 헨리경이 여기 있을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개를 풀지 않았을 거야. 둘 중에 내 질문이 훨씬 어려울걸. 자네 의문은 금방 설명을 듣게 될 테지만 내 의문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이 불쌍한 인간의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군. 여기 여우들과 까마귀들 사이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잖아. 경찰에 연락이 닿을 때까지 우선 움막에 넣어두면 어떨까? 그래, 자네랑 내가 거기까지는 옮길 수 있겠지. 왓슨, 이게 누구야? 당사자가 납셨군. 정말 대담하고 멋져. 의심하는 티를 내면 안 돼. 한마디도. 그랬다가는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 황야를 가로질러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가가 타고 있는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남자 위로 달빛이 비쳤고 나는 그 말쑥한 차림과 경쾌한 걸음으로 박물학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우리를 보고 멈췄다가 다시 걸어왔다. 이런 왓슨 박사님이신가요? 맞죠. 이 밤에 여기 황야에서 박사님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군요. 그런데 이런 이게 뭔가요? 누가 다쳤나요? 저게 우리 친구 헨리경은 아니죠? 그는 급히 나를 제치며 죽은 사람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날카롭게 들이쉬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있던 시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누군가요? 그는 말을 더듬거렸다. 셀든이에요. 프린스타운에서 도망친. 스테이플드는 창백하게 우리를 돌아보았지만 안간힘을 다해 놀란 마음과 실망감을 수습한 후였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홈즈를 한번 보고는 나를 보았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죽은 건가요? 저 위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제 친구와 제가 황야를 거닐다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본 거지요. 현희경이 걱정되었거든요. 특별히 현희경이 걱정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는 질문을 참기가 힘들었다. 그가 건너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오지 않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황야에서 비명이 들리니 자연히 그의 안전이 덜컥 걱정된 거지요. 그건 그렇고 그의 두 눈이 내 얼굴을 떠나 홈즈에게 꽂혔다. 비명소리 말고 다른 소리는 전혀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홈즈가 말했다.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농부들이 유령 사냥개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밤에 황야에서 소리가 난다고들 하니까요. 오늘 밤에도 혹시 그런 소리가 났나 궁금했어요. 그런 소리는 전혀 못 들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러면 이 불쌍한 친구가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들 눈에 띌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봅니다. 그는 미친 상태로 황야를 질주하다가 결국 여기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 거지요. 그게 가장 그럴듯하네요.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는 것이 안도하는 것 같았다. 셜록 홈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홈즈는 칭찬의 의미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사람을 금방 알아보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이는 왓슨 박사님이 오신 이유로 홈즈 씨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때맞춰 오셔서 비극을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 설명이 분명 사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런던에 갈 때 즐겁지 않은 기억을 가져가게 되었군요. 내일 돌아가세요?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 사건들을 좀 밝혀내신 거겠지요? 홈즈는 어깨를 어쓱했다. 바라는 대로 항상 다 성공할 수는 없지요. 조사자에게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전설이나 소문으로는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만족스럽지가 못하군요. 내 친구는 아주 솔직하고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스테이플턴은 홈즈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내 쪽을 돌아보았다. 이 불쌍한 친구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만 그랬다가는 제 여동생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안 되겠네요. 얼굴에 뭐라도 덮어놓으면 아침까지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묻고 가라는 스테이플턴의 권유에도 홈즈와 나는 바스커빌 저택으로 향했고 박물학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뒤를 돌아보니 스테이플턴이 더 넓은 황야 위로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고 그 뒤로 은빛 비탈에 검은 자국이 하나 보였다. 끔찍한 최후를 마친 자가 누워있는 곳이었다. 이제 거의 다 잡았어.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황야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본인의 음모에 다른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걸 알아챘을 때는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표정 관리를 저렇게 해대니 말이야. 왓슨, 내가 런던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한테 이런 적수는 처음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가 자네를 보게 되었어. 유감이야. 처음엔 나도 그랬지.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었어. 이제 자네가 여기 있다는 걸 스테플튼이 알게 된 건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아마 더 조심하겠지. 아니면 즉각 필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똑똑한 범죄자들이 그렇듯이 스테이플턴도 자신의 영리함에 자만해서 자기가 우리를 완전히 속여 넘겼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를 바로 체포하면 왜 안 되지? 이 친구야, 자네 역시 타고난 활동가야. 자네는 항상 뭔가 활기찬 일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만 오늘 밤엔 우리가 그를 체포했다고 생각해봐. 그냥 가정만 해보자고. 우리한테 좋을 게 뭐 있어. 우리는 그의 유죄를 전혀 입증할 수 없었을 거야. 교활한 악마 같다니까. 하수인이 사람이라면 우리도 뭔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대단한 개를 대낮에 끌어낸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인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래도 벌어진 사건이 있잖아. 전혀 사건의 그림자,
그 죽음과 추측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런 얘기와 이런 증거만 가지고 법정에 선다면 비웃음만 사게 될 거야. 찰스경의 죽음이 있잖아. 찰스경 위에 발자국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찰스경이 순전히 공포 때문에 죽었다는 건 자네나 나나 아는 일이고, 뭐가 그를 공포로 몰아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무슨 수로 둔감한 배심원 12명을 납득시키겠어. 사냥개라는 표식이 어디 있냐고. 사냥개 송곳니 자국이 어디 있냔 말이야. 사냥개가 시체를 물었을 리도 없고 사냥개가 덮치기도 전에 찰스경은 죽어버렸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증명해내야 하지. 우리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오늘 밤도 사정이 나을 게 없어. 오늘도 이 남자와 죽음과 사냥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점은 없어. 우리도 사냥개를 보지는 못했잖아. 개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녀석이 이 남자를 쫓아오던 중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도가 없어. 동기도 전혀 없고. 안 돼, 이 친구야. 지금 현재는 승산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그러나 승산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줄지 기대가 커. 또 내가 따로 새로운 계획이 있어. 내일이면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나는 하루가 더 지나기 전에 마침내 우리가 승기를 잡기를 바라고 있어. 홈즈에게서 그 이상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생각에 빠져서 바스커빌 정문까지만 걷기만 했다. 들어갈 거야.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왓슨,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있어. 헨리경한테는 그 사냥개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마. 스테플튼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그대로 현리경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내일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내 기억이 맞는다면 내일 이 사람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자네가 보고서에 썼잖아. 나도 같이 먹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자네는 핑계를 대고 빠져야 해. 현리경은 꼭 가야 하고 어렵지 않을 거야. 일단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에 너무 늦었다면 야참이라도 먹고 가지.